대성마이맥 불꽃남자 NK의 과학공부 로드맵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기를 맞이해서 고2 친구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로드맵을 마련해 봤어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중간고사 때 후회한다. 좀 직설적이지만 이렇게 공부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쌤을 전적으로 믿으세요. 화학에 있어서 쌤이 지나온 길이나 이런 걸 너희가 보고 저 사람 말은 믿어도 되겠다. 그러면 같이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말입니다. 이런 질문이 이제 먼저 나오죠. 화학이 통합과학보다 훨씬 어려운가요? 자, 화학은 이렇게 교과가 돼 있어요. 화학의 언어, 물질의 구조와 성질, 평형, 역동적 화학 반응. 평형이 원래 없었는데 화투에서 내려왔습니다. 과거 화학투에서 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개정이 되면서 원래 화학원에 있던 데서 원자와 주기율과 결합 파트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기적 성질과 극성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분자의 구조와 성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또 여기에 4단원에서는 산화환원, 그 다음에 반응열 파트가 아예 없어졌어요. 기존의 화학원에서 빠진 부분이 매우 많다. 쌤, 3단원은 새로 들어갔다며요. 들어왔어. 근데 양이 많이 줄었어. 그러면 원자와 주기율, 화학결합, 산화환원, 반응열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통합과학에서 커버하는 거야. 물론 화학원 과거보다는 쉽게. 그래서 통합과학으로 넘어가고 근데 이제 쌤이 화학 개념 인류패에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을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전개하려면 그 앞에 결합이 필요해. 그러니까 통과도 수능을 어차피 봐야 되니 쌤은 화학결합 부분을 앞에 추가해놓고 강의를 했어. 하지만 일단 교과는 이래. 그러니까 내신은 여기에 맞춰서 딱 시험을 보겠죠. 딱 봐도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 때 하는 진로 선택 과목의 화학에서 물질과 에너지. 이 교과는 과거 화학 2에서 테마별로 묶어서 구성을 한 거야. 그래서 물질의 3가지 상태, 그 다음에 용액의 성질, 화학 변화의 자발성, 반응 속도 이렇게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화학 2의 과거 교과에서 일부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아. 근데 일단 내용은 어렵지. 과거 화학 2였으니까. 자,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이제 변화에 따른 문제가 생겨. 결이 다르거든. 왜냐하면 화학이 아무래도 학문적으로는 더 어렵게 들어가는 게 맞아. 근데 통합과학이 이제 수능 과목이 됐잖아. 내신 과목이자.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난이도를 높여놨단 말이야. 그리고 통합과학은 물화생지가 1대1 대 1대1로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얘는 핵심 내용을 그래서 테마별로 묶은 거잖아요. 그래서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과거 개정 전보다 많이 어려워졌어. 이미 내신을 1년을 했으니까 보면. 그리고 수능을 볼 거니까 더 어려워질 거야. 근데 화학은 말이야. 원래 개정 전엔 수능 과목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또 평가원 계산 문제들 화학 같은 경우에 엄청 복잡하고 어렵고 했으니까 난리가 났었던 건데 지금 개정이 되고는 수능을 안 봐. 그러니까 그냥 고2 때 일반 선택 화학, 그 다음에 고2 2학기 때 일반 선택 물질과 에너지, 그 다음에 고3 1학기 때 진로 선택 화학 반응의 3개.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일반 선택인 화학을 하고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의 진로 선택 과목인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3개를 하거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내신 과목인 거야. 근데 이게 또 한 학기에 다 배워. 그러니까 그래도 양이 꽤 되는데 한 학기에 배우고 원래는 내용이 어렵단 말이야. 근데 내신 과목이야. 그래서 쌤이 볼 때는 개정전보다는 난이도가 상당히 쉬워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고2 내신의 물화생지 과목은 수능을 바로 다음 해에 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
거의 평가원 수능 수준의 문제들을 갖다가 막 넣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화학 문제집들을 체크해 볼 때는 문제가 너무 쉬워져서 걱정이었거든. 근데 학교 내신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난이도 조절이 있을 거다라고 쌤이 예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화학의 연간 학습 플랜. 과연 대치동 최상위권 친구들은 과학 공부를 화학을 어떻게 하느냐? 되게 솔직히 예비고일 올라갈 때 겨울방학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화학 강의를 많이 들어. 그리고 1학년 여름방학에는 물질과 에너지를 듣고 그러면 2학년 올라갈 때는 오히려 2학기에 하는 화학 반응의 세계를 들어. 좀 이렇게 한 사이클씩 빠른 구조인데 지금 우리는 당장 화학을 갖다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 1학기 때 화학, 2학기 때는 물질과 에너지. 일단 고2 때는 그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쌤 생각에는 이거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 과학 공부라는 거는 개념 실전 정리를 하고 외울 것들도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를 하고 지금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개정 화학에 일반 선택 과목 화학은 문제의 풀은 어마무시하게 많거든. 평가원이 수능을 계속 봐왔고 그 다음에 학교 내신도 계속 봐왔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아무래도 난이도나 여러 가지를 추려서 올해 수업 수준과 난도에 맞는 거를 골라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학교 올해의 어떤 내신의 경향을 파악하는 게 반드시 중요할 것 같아. 과거처럼은 안 나올 거야.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가 1등급을 노리려면 심화 유형이나 어려운 문제들도 풀 수 있어야 되겠죠. 100점을 위한 마지막 한 조각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 정리하는 게 필살테크지 뭐. 내신을 어떻게 다른 식으로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밖에 공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개정화학엔 쌤이 이렇게 강좌를 준비를 해놨는데 화학은 인류패죠. 네. 그래서 인류패에서 실전 적용, 그 다음에 문제편에서 문제풀이, 유형 정리는 중간중간 타임아웃과 엘리웁이라는 그 구조에서 다 분석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자도 쌤이 다 지금 찍어놨거든. 지금 이미 시험 대비편을 찍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찍었어요. 그래서 완자도 문제가 상당히 좋단 말이야. 그래서 개념편, 문제편,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대표 자료 분석이나 그 다음에 완자쌤 비법 특강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단원 마무리 문제와 중단원 고난도 문제를 합쳐서 시험 대비편까지 따로따로 다 분리해서 너희가 공부하기 좋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인류패와 완자를 같이 보면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지? 그래서 이제 PT는 아무래도 이제 화학의 기초가 좀 적은 친구들. 처음에 이제 좀 화학에 대한 학습에 필요한 기본기 학습이고요. G는 인류패와 그 다음에 완자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너희가 공부를 아직 제대로 안 했다면 빨리 인류패부터 시작해야지. 지금 이거 한 학기 동안 끝난단 말이야, 화학이. 그래서 이제 인류패는 이런 식입니다. 쌤이 개념편에 이렇게 타임아웃, 유형화를 이미 해놨어. 지금 이런 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문제편. 그래서 3단계 실전 전략. 그래서 내신 1등급을 위한 완벽한 개념 학습. 그래서 이제 문제편의 문제들은 꽤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조각까지 만점을 위해 다 쌤이 준비해놨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촬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과 에너지가 상당히 이제 생소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너희가 거의 화투를 공부한 적이 없으면 본 적이 없는 단원들이야.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이 화투에서 내려온 이 어려운 내용들을 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해놓은 거죠. 여기에도 인류패를 2학년 2학기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촬영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교재와 강의를 갖다 만들어서 올려놨으니 이를 갖다가 바로바로 적용 가능할 수 있게 실전 개념 정리를 해놨거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 너희가 3학년 1학기에 할 화학 반응의 세계
인유패를 갖다 개강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게 사이클을 너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쌤이 강좌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번 너희들의 학습 고민별 솔루션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떤 고민들이 있는가? 이런 거죠. 화학이 이제 쉽지가 않거든. 하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이제 고민만 하다 보니 시험 전날이야. 이거 어떡할 거야? 화학은 단순히 암기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부딪혀서 자꾸 해야 돼. 문제도 자꾸 풀고. 그러니까 이거는 뒤로 미룬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했는데 돌아서면 까먹어요. 이거는 특히나 화학 같은 경우는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어. 너희가 공부가 끝날 때 항상 그날의 공부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래야 너희의 쇼텀 메모리가 롱텀으로 바뀝니다. 그래야 오래가. 외우는 게 너무 싫고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화학도 외워야 될 게 꽤 있거든. 그리고 문제 푸는 법들도 사실은 유형을 도식화하고 외워야 되는 것들이 많아. 하기가 싫지. 근데 얘들아, 항상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하면 훨씬 더 머리에 잘 들어와. 그리고 뭐가 되건 좀 암기를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가지고 암기를 하면 할만합니다. 쌤이 항상 얘기하는 뭐 질량 보존을 활용할 때는 항상 질량의 최소 홍배수 값을 이용해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기적의 암기법이 되는 거죠. 지금 너희가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에서 질량비가 주어졌을 때 이를 질량 보존의 법칙과 최소 홍배수를 이용해 푸는 게 안 떠오르면 쌤하고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합시다. 복잡한 문제만 보면 백지가 돼요. 누구나 그래요. 이거는. 그럼 얘들아, 유형별로 정리. 쌤이 아까 교재에 타임아웃이라고 보여줬잖아. 그렇게 유형화를 해놨거든.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는 유형화가 돼야 돼. 그래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 풀이법이 기계적으로 저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끌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실수했어요. 실수한 게 아니야. 모르는 거야. 틀리는 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꼼꼼하지 않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화학 1단원에서 화학 반응식에서 양적 관계 계산은 어려운 건 다 맞았는데 단순히 몰수 비교하고 이런 걸 틀렸어. 그러면 너희가 진짜 실수해서 덤벙거리거나 아니면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더 꼼꼼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쌤, 나는 이 대치동의 흔한 레파토리거든요. 영재고 준비를 했고 화학을 1, 2까지 받고 근데 화학 100점 안 나와. 그게 중학교 때 보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거를 봤다고 해서 고등학교 시험에 나오는 유형으로 이거를 푸는 쇼컷, 그 다음에 유형화, 도식화 이런 거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이 달라. 중학교 때 하는 선행과 고등학교 때 직접 부딪히는 내신과 수능은 결이 다릅니다. 공부를 했다고 자만하면 망할 수 있어요. 차근차근 쌓아가야 됩니다. 선행하는 친구가 잘하는 게 아니고 실제 시험을 잘 보는 친구가 잘하는 거죠. 그치? 이 문제 못 풀겠어요. 많아요. 근데 진짜 화학에서 그냥 와서 이거 못 풀겠어요 하면 정말 쌤이 맥이 풀려. 못 푸는 걸 구박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그게 복잡한 문제라면 계산 과정이나 했던 과정을 가져와서 쌤한테 보여주면서 질문을 해야 돼. 쌤 이런 게 여기에서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그 답변을 들으면서 너 있게 되는 거거든. 근데 아예 손도 안 대고 와가지고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쌤이 풀어주는 걸 너희가 봐도 100% 그리고 하루 지나면 또 너희 혼자 못 풀어. 그런 식으로는 공부가 안 돼. 직접 부딪혀야 돼. 그리고 막히는 부분을 질문에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게 최상위권의 공부법이야. 100점을 맞고 싶어요? 쌤하고 함께 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100점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항상 쌤이 여러분 옆에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쌤이 좋아하는 격언이잖아. 우리의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는다니까. 확실하다니까. 너희들의 내신 1등급까지 이어지는 단 하나의 쇼컷. 대성마이맥 화학에는 불꽃남자 NK가 있습니다.